1995년 4월 19일 오전 9시 2분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의 아침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화롭던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엘프리드 P 뮤러 연방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 9.11 테러 이전까지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테러 공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이 테러로 인해 어린아이 19명을 포함하여 총 168명이 목숨을 잃었고 68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스스로의 안보와 정체성에 대해 통렬히 성찰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이 테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범 티머시 맥베이라는 인물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베이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사회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키워나갔습니다. 미 육군에 입대하여 걸프전에 참전했고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훈장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정부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육군 특전부대, 즉 그린벨의 선발 과정에서의 탈락은 그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이는 기존 체제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역 후 맥베이는 총기 박람회장을 떠돌며 반정부 사상을 설파하는 이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과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2년 아이다호주 루비리지에서 발생한 대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연방 요원의 총에 민간인 모자가 사망하면서 맥베이는 연방정부가 무고한 시민을 무력으로 탄압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정부 폭력성의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이자 더욱 직접적인 계기는 1993년 4월 19일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일어난 다위파 사건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불법 무기 비축 혐의를 받던 종교 집단의 본부를 연방수사국, FBI와 주류단 배화기단 속국 ATF가 51일간 포위했습니다. 강제 해산 작전 중 발생한 거대한 화재로 교주 데이비드 코레시와 어린이 25명을 포함한 76명이 사망했습니다. 맥베이는 이 참혹한 현장을 직접 지켜보며 연방정부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2년 후인 4월 19일에 복수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맥베이의 극단적인 사상은 윌리엄 루터 피어스가 쓴 소설 터너 일지를 통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소설은 백인 우월주의자가 질산 암모늄 트럭 폭탄으로 FBI 본부를 폭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맥베이는 이 소설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행동 지침서로 여겼고 소설의 내용을 현실에서 거의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맥베이는 군대 동료였던 테리 니컬스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니컬스 역시 반정부 성향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방정부에 상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여러 목표를 물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클라호마시티의 엘프리드 P 뮤러 연방 건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증오하던 주류단 배화기단 속국 ATF와 마약단 속국 DEA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의 1층이 기둥으로 지지된 개방형 구조라 폭탄의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테러에 사용된 폭탄은 약 2200kg에 달하는 질산 암모늄 비료와 니트로메탄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강력한 사제 폭탄이었습니다. 맥베이와 니컬스는 몇 달에 걸쳐 여러 주에서 의심을 피하며 소량씩 재료를 구매했습니다. 1995년 4월 17일 맥베이는 가명을 사용하여 라이더사의 노란색 트럭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아침 폭탄을 실은 트럭을 몰고 연방 건물 북쪽의 5분 임시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5분짜리 주 도화선과 2분짜리 예비 도화선에 불을 붙인 뒤 태연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오전 9시 2분 트럭의 폭탄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9층짜리 건물의 북쪽면 3분의 1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발의 충격은 리히터 규모 3.0의 지진과 맞먹었고 소리는 80km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반경 16블록 내 324개 건물이 파손되었고 86대의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잔해더미에 묻혔고 특히 2층에 있던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끔찍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폭발 직후 현장은 아비규환을 이뤘습니다.
추가 붕괴의 위험 속에서도 구조대원들은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구조 작업은 16일 동안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보다는 시신이 더 많이 발견되었고 현장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클라호마 소방관 크리스 필즈가 먼지와 피로 뒤덮인 한 살 아기 베일리 알몬을 안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테러의 잔혹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언론은 중동 테러 조직의 소행을 추측했지만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폭발 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트럭의 차축 조각에 차량 식별 번호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FBI는 이 번호를 추적하여 용의자의 몽타주를 확보했습니다. 놀랍게도 맥베이는 테러 발생 90분 후 번호판 미부착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이미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몽타주를 본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였던 OK봄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1997년 티머시 맥베이는 1급 살인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지 않았고 희생자들을 부수적 피해라고 칭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베이는 2001년 6월 11일 약물 주사형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공범 테리 니컬스는 연방재판과 주재판에서 총 169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아 가석방 없는 영구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는 미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함께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연방정부는 모든 연방 건물의 보안을 대폭 강화했고 테러 대응 역량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국내 테러리즘의 위협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증오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뼈아픈 경고였습니다. 참사 현장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오클라호마시티 국립기념관 및 박물관이 건립되었습니다. 폭발 속에서도 살아남은 느릅나무인 생존의 나무는 회복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념관에 비어있는 의자들은 168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공간으로 각 의자에는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시간의 문에는 각각 9시 1분과 9시 3분이 새겨져 폭발 이전의 평화와 이후의 변화를 상징하며 그날의 비극을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